네, 이번 슬라이드는 이야기로 설명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예전에 패턴 레코그니션의 모든 기본적인 그 기술 중 하나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테크닉이 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리그레션 트리, 디시전 트리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패턴 인식 분야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메일이 왔는데 이 이메일이 스팸일까? 라는 것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씁니다. 이것을 확률적으로 보면 이메일이 왔을 때 스팸일 확률이 0.99 이상이 되면 스팸 메일함으로 이메일을 이동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 이메일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매우 추상적인데 이걸 좀 패턴 인식을 하려면 그 이메일이 가지고 있는 피처들을 뽑아서 그 피처들로부터 스팸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뭐 스팸 메일일 경우에는 특정 단어를 계속 쓰기 때문에 요 어떤 단어가 굉장히 많이 빈도가 높았던 단어가 임계치 이상이 되면 스팸일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혹은 좀 스팸은 좀 화려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글자의 색깔이 총 수가 좀 많으면 스팸일 것 같다. 혹은 또 역시 화려하기 때문에 사용된 이미지 총 개수가 많다면 이것도 스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스팸 메일의 경우에 이메일이 있을 때, 그거를 메일을 보낸 사람의 이메일이 있을 때 랜덤으로 이메일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이메일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이 자음, 연속된 자음이 굉장히 쭉 있다면 얘도 좀 정상적인 사람이 이 만드는 이메일 주소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것을 또 피처로도 볼 수 있고요. 혹은 기존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이메일 그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이메일 어드레스의 일반적인 형태와 다르게 아이디가 굉장히 길다거나 이러면 또 이것도 스팸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요러한 피처들이 있을 경우 스팸일 확률을 구한다는 거는, 즉 이메일이 했을 때 스팸일 확률이라는 거는 이렇게 피처가 5개가 있기 때문에 피처 1부터 피처 5까지가 주어졌을 때 스팸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표현을 할 때 1 플러스 2n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썸메이션 람다 서브 i f 서브 i 분의 1. 그래서 f는 이제 피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b와 람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 람다 1부터 람다 5까지를 어떤 학습 데이터로부터 이걸 구하게 되면 피처가 주어졌을 때 이 수식에 넣으면 바로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 로지스틱 회귀와 스팸 필터링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이 문서들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피처들을 이용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아마 추정하는 것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걸 자세히 다시 보시면 이메일이 때 스팸의 확률은 여기 F를 이제 크게 굵게 썼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피처가 이 컬럼 벡터로 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제 벡터로 표현할 때 이렇게 굵게 쓰게 돼 있죠. 그렇게 되고, 아까 람다도 요즘 굵게 써서 람다도 컬럼 벡터일 경우에 트랜스포즈에서 이렇게 만들고 F를 이렇게 이 컬럼 벡터 그대로 되게 되면 곱하기가 되니까 이거 그냥 곱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B하고 람다 이 벡터 이거를 구하는 거를 구하고 이 상태에서 F만 집어넣으면 이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형태를 가만히 보면 또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분의 1인데 이 그래프는 이렇게 S자를 그리게 되어 있고요. 요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것이 있으니까 가만히 보면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요 S가 요 바로 요 B하고 람다 트랜스포즈 F하고 좀 같겠죠. 그래서 결국에 다시 얘기하면 어, F가 주어졌을 때 스팸일 확률을 구한다는 거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이거는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요 S에 B 플러스 란다 트랜스포즈 F를 넣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도대체 왜 아래와 같은 꼴로 표현하게 되어 있을까? 도대체 이 형태는 어디서 왔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P라고 적어놨는데 정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정말 확률을 구하는 걸까? 물론 당연히 P라고 했으니 확률을 구하는 거일 것 같은데 진짜 이것이 확률을 구하는 수식인가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고, 신경회로막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보시게 될 텐데 과연 이것과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과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이 신경회로망하고 관계가 없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한번 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65cm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남자일 확률은 얼마일까? 인데요. 이거는 이 말 자체를 보면 키가 165cm가 주어졌을 때 남자일 확률은 인 거고요. 이거는 남자 아니면 여자이기 때문에 키가 165cm 때 여자일 확률을 1에서 빼면은 역시 키가 165cm에서 남자일 확률을 구하는 거와 똑같겠죠. 지금 이거를 한번 구하는 걸 한번 천천히 보고자 합니다. 이 제일 쉬운 방법을 생각해 보면 그냥 165cm인 사람들을 무작위로 수집을 해서 키를 측정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165cm인 사람을 100명을 모았다고 치고요. 그래서 다 일일이 재봤는데 키를 그중 남자가 40명이었고 여자가 60명이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165cm일 때 남자의 확률은 그냥 100명 모았으니까 100명 중에 40명, 그래서 0.4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식이 아니라 뭔가 학습 자료를 모은 다음에 그걸 로지스틱 회귀 모델로 모델링해서 모델 변수 B하고 람다를 구하고 어떤 질문이든지, 즉 키가 얼마일 때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확률을 착 내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165cm 때 남자의 확률을 구한다는 거는 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B하고 람다를 구했다고 치고 요게 165만 딱 집어넣으면 요 확률 값이 딱 나오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좀 뒤져본 게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고요. 이 가장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데이터를 모으고 분포를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분포를 그려봤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대한민국 성인 키를 실제 측정한 분포를 구하지는 못했고 응답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170, 180이나 160, 170에서 갑자기 커지는데 이거는 이분들이 169나 168이신 분들이 170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된 거고, 사실 분포는 이렇게 그대로 가우시안 분포, 즉 노멀 분포처럼 딱 생겼죠. 예. 이 노멀 분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도스 분포표로 그려보는 것으로만은 사실 부족하고 파라미터화해서 모델링 하려면 이거를 가우시안 분포로 표준 분포, 노멀 분포로 변환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스 분포고 이 숫자 이 표로부터 뮤하고 시그마, 즉 이 평균과 분산이 주어졌을 때 x라는 키라는 값의 확률 p를 구하는 노멀 분표가 있죠. 이거는 루트 2파이의 시그마 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들을 이제 가우시안 분포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에 평균이 남자는 한 174, 여자는 한 160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 가우시안 분포에 여기 지금 가우시안 분포로 이게 표현한 겁니다. 요 오른쪽에 남자, 이제 왼쪽에 여자 해서 여기 가운데쯤에 크로스가 일어나고 165는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과연
165일 때 남자의 확률은 뭐 이런 거를 이제 구해보고자 하는 거죠. 예. 이 지금 질문이 165일 때 165일 때 자, 165일 때 이 남자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요 가운데에서 크로스가 일어났잖아요. 크로스가 일어났으니까 지금 이게 한 166이라고 봅시다. 166이면 이때 남자의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때 남자의 확률은 그냥 크로스가 일어났으니까 0.5가 됩니다. 여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166일 때는 이제 0.5가 되겠죠. 왜냐하면 166인 사람을 딱 잡았는데 분포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0.5가 되겠고요. 여기 오른쪽에 여기 잠깐 보시면 이 남자는 계속 커지면서 여자는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커지면서 작아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 이 남자가 사실은 남자의 확률이라는 거는 이 폭에서 보면 요만큼과 이만큼을 더해서 더한 것 분의 이만큼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요 만약에 이 점에서 남자의 확률은 그러니까 남자의 확률은 좀 더 커질 것 같고 확률이 여기가 피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훨씬 더 여기 격차가 많이 나죠. 근데 그래서 급격히 올라가다가 여기서 근데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니까 여기서도 밑에까지 떨어질 경우에 있어서 어, 천천히 여기도 떨어지고 있지만 천천히 올라가다가 급격히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자 키가 그럼 여기는 전부 다 1이 되겠죠. 여기만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남자는 무조건 1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나면 여자 키 남자 키가 0, 즉 여자 키 확률이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냥 이 그림만 보면 그냥 키가 주어졌을 때 남자의 확률은 이렇게 S자를 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S자를 그리게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꼭 이렇게 S자를 그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거를 그렇게 설명을 뭐 수식적으로 설명하길 다 떠나서 이 수식이 가지고 있는 이 형태가 그냥 이 두 분포의 예제만 봐도 보나마나 이렇게 S자를 그리게 될 거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65cm 있던 어떠냐? 이때는 아마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0.4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투 패턴 프로블럼일 때 풀게 되어 있고요. 피처의 분포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때 그리고 피처가 주어졌을 때 패턴 C일 확률 피처가 주어졌을 때 패턴 C일 확률은 이렇게 S자 곡선 모양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S곡선 모양이 분명 로지스틱 리그레션 함수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도대체 로지스틱 리그레션 형식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왜냐하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분의 1 로지스틱 리그레션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요 같은 형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를 한번 좀 봤으면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수식을 좀 보시면 165cm 대 남자의 확률은 아까 1-P의 165cm 대 여자의 확률. 요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남자가 C1이고 여자가 C2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165cm 대 남자의 확률은 컨디셔널 확률은 이렇게 쓸 수 있죠. 프로바빌리티 165cm에 남자하고 165cm 조인트로 된 거. 그러면 이거는 이 세상은 남자 아니면 여자기 때문에 165cm의 확률이라는 것은 조인트 여자 플러스 조인트 남자인 거가 분모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요걸 또 다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럼 여자 없어지고 남자 없어지고 남자니까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넣은 거예요. 이 앞에 수식하고 똑같죠. 그러면 요것들을 가세히 보시면 남자일 때 165, 여자일 때 165, 남자일 때 165, 이 컨디셔널 확률로 또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앞에 요거를 봅시다. x일 때 C1이었던 거를
다시 이거 보시면 이 C1일 때 X일 확률, C2일 때 X일 확률, C1일 때 X일 확률이고 여기는 C1, C1 똑같이 남자, 남자, 여자 들어가면 됩니다. 즉, 요 X일 때 C1 클래스일 확률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요 C1일 때 X, C2일 때 X라는 그 likelihood죠. 요것들과 원래 prior 확률, probability of C1, probability of C2가 이렇게 곱해지는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앞에서 이제 요 likelihood가 있잖아요. 근데 이 likelihood를 어떻게 아까 앞에서 어떻게 모델링을 했나요? 이거를 그냥 가우시안 분포였죠. 가우시안 분포. 여기 가우시안 분포. 그런데 이제 남자일 때는 평균하고 분산이 다를 거니까 여자는 또 뭐 평균하고 분산이 다르니까 이 likelihood가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그냥 이 x 여기 이 likelihood 각각의 likelihood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냥 그 C1일 때 시그마 1과 뮤 1 예, 다 집어넣고 이건 여자니까 시그마 2, 뮤 2로 되어 있는 likelihood 가우시안 분포. 그다음에 여기는 예, 또 C1이니까 요거하고 똑같겠죠? 이렇게 또 집어넣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과감히 분자로 분자 분모를 다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위에가 1 되고 그리고 여기가 또 1 되고 이 부분이 분모에 있겠죠? 근데 여기가 1인데 요걸 왼쪽에다 쓸게요. 아까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그 형태하고 좀 비슷하게 맞추려고 왼쪽에 1을 쓰고요. 분자가 여기 또 나눠주게 되니까 여기 보시면 시그마 1과 뮤 1으로 나눴죠. 그죠? 여기까지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루트 2파이 루트 2파이 똑같이 있고요. 이것도 없어질 거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1하고 P probability of C1분의 probability C2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그죠? 이것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시그마 1이 지금 요게 이렇게 가고 시그마 1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시그마 1이 요 분자로 가고 시그마 2 분모로 갈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이 지금 요 익스포넨셜 똑같은 거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지금 분자가 있으니까 이거 빼기니까 플러스 돼서 여기 다시 플러스 시그마 1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바뀌죠. 그죠?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면 자, 이건 좀 풀어 보죠. 이거를 요거 그대로 놓고 이거 제곱을 한번 풀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뮤2 플러스 뮤2 제곱 뮤2의 제곱 이거 시그마 2에 요거는 분모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놓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은 그대로 놓고 x제곱 마이너스 x 뮤1 플러스 뮤1의 제곱에 시그마 1의 마이너스 2승으로 놨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문제의 핵심은 이 x의 제곱이에요. x의 제곱. 이 수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쉽게 구하고 싶은데 뭔가 리니어하게 좀 하고 싶은데 x의 제곱이 있다 보니까 수식이 매우 복잡하고 x가 조금만 변해도 값이 확 바뀌고 우리는 사실 모델링 할 때 대부분 이런 건 되게 싫어하죠. x의 제곱 나오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시그마 2에 이게 x의 제곱이 여기 곱하기가 되니까 여기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분모로 각각 있으면서 x의 제곱을 쓰고 싶은데 x의 제곱을 뭔가 없애고 싶은 거예요.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 시그마 2와 시그마 1이 같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 시그마 1, 시그마 2인데 시그마를 그냥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남녀의 그 분포의 분산이 그냥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같다라고. 그렇게 되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x의 제곱이 싹싹 사라집니다.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마를 2와 시그마 1을 시그마로 만들어 버려요. 그냥 이렇게. 그래 놓고 수식을 다시 풉니다. 금방 있었던 아까 시그마 2로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없어지죠. 이거 일단 시그마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의 요 x제곱 싹싹싹 사라지겠죠. x제곱. 그죠? 예.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 뮤2 봅시다. 뮤2를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뮤2의 제곱이 여기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를 넣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래서 뮤2 1으로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고, 그죠? x를 기준으로 x를 여기다 놓고요. 그죠? 예? 요 뮤2와 뮤1을 빼가지고 놓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뮤2에 플러스 뮤1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아까 x제곱이 날아가면 그냥 x와 관련된 수식과 x가 관련되지 않은 수식들로 이렇게 쪼라락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또 요 상태에서 요 프로바빌리티 C1분의 프로바빌리티 C2를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exponential의 log probability C2 마이너스 log probability C1으로 만들어 버리면 똑같이 그냥 P2 하면 P1 C1분의 PC2로 바뀌죠.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서 자세히 잘 보시면 다 그냥 exponential로 만들어 놓고요. 그죠? 여기 x 하나 있고 x 곱하기 있는 거 요거 하나가 있고, 그죠? 요 exponential 그대로 놓으면 exponential에 쫙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전부. 그죠? 그 다음에 x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여기까지 또 그대로 있을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2의 마이너스 b승이 전부 이거고, 전부. 그죠? 요 x의 요 람다 마이너스 여기 람다가 요 2분의 1부터 여기까지 2분의 1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즉 아까 시그마만, 그러니까 시그마 2와 시그마 1, 즉 분산만 똑같게만 놓으면 x제곱 날아가면서 결국 모든 형식은 요거로 귀결되죠.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람다 x분의 1, 우리가 원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형태로 싹 바뀌게 됩니다. 결국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과 두 분포의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로지스틱 형태가 나온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 앞에 그러면은 요걸 이 b와 이 람다를 진짜 뮤1, 뮤2로 계산하고 시그마 계산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요런 형식을 따르는 요 형식에서 다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다시 계산을 하는 거죠. b와 람다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Iterative Reweighted Least Squares라는 방법인데, 이런 방식 뭐 그리고 다른 방법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럼 n차 피처 벡터가 들어가는 형식이 있잖아요. n차 벡터. 아까 얘기한 F1부터 F5까지는 이 형식이었잖아요. 요건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때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시그마가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리니어하게 만들려고 분산과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 다 그냥 같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가장 쉽고, 그 다음에 패턴 인식을 할 때 이 패턴 인식의 고전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문제가 있는데, 베리언스 즉 어떤 실험을 할 때마다 어떤 테스팅을 할 때마다 계속 수치가 뭐 정확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좀 하려면 리니어하게 좀 적은 파라미터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의 방식을 이제 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질문에 답을 좀 구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왜 아래와 같은 꼴로 표현하게 될까? 이거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과 두 패턴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되는 겁니다. 그쵸? 두 번째, 로지스틱 리그레션 정말 확률을 구하는 걸까? 네, 이거는 두 패턴 분포가 가우시안 따르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두 패턴의 분포가 가우시안이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면 아마 이 확률이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신규 회로망에서 시그모이드 함수가 나오던데 이것과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신규 회로망 공부할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그냥 사실 네스티드 돼서 형태로 그냥 가지고 있는 꼴인데, 이걸 뭘 그렇게 뇌하고 관련이 있을까라는 표현을 하는 거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의 딥러닝이나 이런 거는 뭐 너무 이제 많이 발전돼서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네스티드 된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사실 설명이었고요. 이제 그다음부터 여담인데, 리니어 리그레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같은 리그레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거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이런 거죠. 예, S자 커브를 긋는 건데 제가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 마치 뭐 리니어 리그레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같은 데이터를 넣으면서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뭐 이렇게 시그모이드 형태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고 완벽하게 다른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그냥 이런 그림을 막 그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은 그냥 x라는 밸류와 y라는 밸류의 관계를 구하는 거고요. 이때 y가 1은 그냥 숫자 1이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1은 확률의 1이에요. 그래서 실제 값과 확률 값은 완벽히 다른 1인데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하나는 이렇게 직선 하나는 S자를 막 그립니다. 이런 게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뒤진 거예요. 이거 완벽히 잘못 그린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착각을 유도하는데 절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숫자와 숫자의 그냥 관계를 구하는 거고요. 이건 숫자 1이에요. real valued value 숫자 1이고 이거는 categorical variable 그러니까 카테고리 변수에서의 그 카테고리 들어갈 확률 1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 완벽히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여담은 리니어 리그레션이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든 리그레션 획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난 이게 굉장히 이상했는데 왜 회귀한다는 뜻을 쓸까요? 왜 피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회귀한다는 단어를 쓸까? 이거는 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리니어 리그레션을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키 분포를 좀 피팅하는 직선을 구하고자 했어요. 근데 잘 구해서 피팅을 해보니 이게 아버지가 키가 크면 아들도 키가 크고 아버지가 키가 작으면 아들도 키가 작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 각도가 45도일 것 같잖아요. 왠지 쫙 맞게. 근데 그게 아니라 45도보다 낮아요. 즉 키 큰 아버지는 키 작은 아들을, 키 작은 아버지는 키 큰 아들을 낳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사실 이건 당연한 건데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돼야 좀 중앙점으로 모여야 되겠죠. 만약에 이 45도 각도면 계속 분산이 있어서 막 2m 높고 3m 높고 막 이렇게 키 큰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 사람이 중앙으로 회귀한다 라는 말을 해서 회귀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네, 여담 세 번째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특징인데요. 이거는 무한의 레인지를 유한의 레인지로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데이터가 무한인데 어떤 이 끝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왠지 유한의 데이터에 넣고 싶으면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쓰면 되고요. 이런 S자 패턴은 많이 보일 수 있는데 모든 기술은 시간 노력에 대해 S곡선을 그리면 성능이 향상되죠. 이 어떤 기존의 테크닉이 방법이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 혁신적인 방법이 이렇게 될 때 항상 기존 방법보다 좀 낫지만 조금만 기다리면서 더 위로 올라가는 이런 또 어떤 S자 곡선을 그리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모퉁이만 돌면 희망이란 녀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성공이라는 것도 사실 이렇게 S자 커브를 그어서 여기까지도 힘들게 가다가 좀 더 지나면 급격히 좋아질 수 있는데 여기서 다 그만둔다. 그런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패턴 인식 공부하실 때 여기까지 지나가다가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크게 향상될 거다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